안녕하세요. 동안팩토리의 김유빈입니다. 오늘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여름에 휴가를 계획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씬한 몸매, 그걸 위해서 다들 고민하시는 시술 그리고 수술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한 번쯤은 고민하셨다는 지방 흡입 그리고 지방 분해에 관련한 수술과 시술에 대해서 오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방 흡입. 지방 흡입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방 흡입은 수술에 들어가요. 자, 수술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전문적인 마취를 하고 해야 하는 시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부담감이 있는 그런 좀 중후한 수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방 흡입은 요즘 워낙 기술이 발달하고 그리고 원장님들의 뭐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지다 보니 예전엔 전신 마취를 하고 하는 지방 흡입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부분적으로 하는 뿌띠 지방 흡입이라고 해서 전신 마취가 아니라 수면 마취를 통해서 하는 시술들이 많이 성행하고 있어요. 자, 지방 흡입은요, 누구나 한다라기보다는 고도 비만을 가지신 분들 내지는 전신에 지방이 많으신 분들, 체형 자체가 뚱뚱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 조금 더 적합한 수술이에요. 지방 흡입,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뭐 주사 같은 거 이렇게 지방 쪽에다가 넣고 쑥 빼면 지방이 딸려 나오나? 라고 생각하실 만큼 좀 간단하게 요즘은 광고들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방 흡입 수술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자, 기다란 금속으로 되어 있는, 꼭 금속 젓가락 같은 느낌이 들겠죠? 네, 젓가락 같은 느낌인데 안에가 뻥 뚫려 있는 빨대 같은 관이에요. 이런 관을 이용해서 지방이 많은 부위에 구멍을 내고 그 관을 삽입을 해서 석션을 하는 거예요. 석션 많이 들어보셨죠? 흡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기를 이용을 해서 석션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방이 기계를 통해서 빨려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원장님의 얼마만큼 이 숙련된 테크닉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지방을 어쨌거나 석션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한 부위만 계속 집중하게 되면 그 부위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한물이 온다거나 울퉁불퉁해진다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석션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테크닉이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하면 이 배에 있는 넓은 부위에 있는 지방들은 아무래도 석션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양 빠져나가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지방 흡입과 지방 분해, 이 두 가지는 실질적으로 했을 때 체중 감량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도 달라요. 지방 흡입은 적게는 2kg에서 많게는 5kg, 사실 5kg까지 빼는 건 좀 무리가 따르겠죠. 지방을 실질적으로 빼냅니다. 그래서 보여요. 5kg에 가까운, 2kg에 가까운 지방들이 빠져나왔구나 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수술이 끝나고 나서 바로 체중을 달아보면 그 빠진 지방만큼 당연히 체중이 감량이 되어 있겠죠. 네. 하지만 수술이기 때문에 전신 마취 혹은 수면 마취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보통은 성형외과, 진료 과목 성형외과가 붙은 곳에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병원을 선택하실 때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마취과 전문의가 있는지
항상 상주하는 병원인지 그런 것도 꼭 유의를 하시고 병원을 선택해서 수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지방흡입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압박을 주는 뭔가의 장비가 있어요. 그런 장비를 두르고 생활을 해야 해요. 단순하게 지방을 흡입을 시켰고 배출을 시켰기 때문에 어쨌거나 피부에는 이 피하 지방 조직에는 그만큼의 지방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이 피부를 그냥 늘어지게 둔다 그러면 뇌에서 또 사인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내나요? 내 지방 세포들이 사라졌어. 빨리 재생을 시켜 라면서 또 재생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피하 지방층을 잡고 있어줄 뭔가 보호 장비들을 착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사실 생각처럼 편안하지는 않아요. 당연하겠죠. 압박을 주는 거기 때문에 좀 불편한 감도 있고요. 이것만 있을까요? 불편함이? 그렇다면 누구나 다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불편함 외에도 통증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쇠젓가락 같은 이 석션 기계, 빨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걸로 막 이 피부 밑에를 막 이렇게 쑤셨어요. 그러면 조직들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성치 않아요. 그러면 멍이 들 가능성이 높겠죠? 멍이 들고요. 그리고 조직들이 어쨌거나 후벼 파졌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아픈 고통이 따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같이 수반이 된다라는 거,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당일에 아주 정상인처럼 일반적인 생활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 이 온 다리와 배와 전신에 이런 지방흡입을 했어요. 조직들이 다 망가졌어요. 그럼 그 조직들이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흡입 수술은 사실 일정 기간 정도를 휴가를 내놓고 정말 마음가짐을 잡고 하셔야 되는 중요한 수술에 들어가요. 그렇지만 진짜 전신 비만, 고도 비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실 지방 흡입을 하시는 게 효과를 더 빨리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지방 흡입을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반드시 식이요법과 약물 치료 그리고 운동을 같이 병행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효과가 날 수가 없어요. 왜냐? 다시 지방세포는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생성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또 그 자리를 채우도록 신체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흡입을 하시나 분해를 하시나 늘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것은 다이어트, 약물 치료, 식이요법, 운동, 이런 게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해요. 비싼 돈을 들여서 수술을 하시건 시술을 하시건 하고 나서 효과를 잘 보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들을 같이 해주셔야지만 효과를 잘 보겠죠.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지방 흡입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수술이요? 무서워요. 저는 고도비만도 아니고요. 그냥 여기 뱃살 조금 있는데 이게 너무 보기 싫어요. 내지는 저 허벅지에 막 이렇게 셀룰라이트도 좀 많은 것 같고 이게 코끼리 다리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부위는 모르겠는데 허벅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생각해 보시는 게 바로 지방 분해 주사예요. 지방 분해 주사? 다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걸그룹 주사, 아이돌 주사, 내지는 윤곽 주사, 라인 주사, 굉장히 다양한 이름들로 많이 나와 있는 주사예요. 그런데 이 주사들도 사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주사를 맞았을 때 국소 부위, 저는 지방 분해 주사는 사실 국소 부위에 추천하는 주사예요. 왜냐? 비용도 사실 적진 않아요. 몸에다, 바디에다 맞을 때는 그만큼 더 많은 양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의 주사액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비용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방 분해 주사는 보통 국소 부위만을 위해서 많이 시술을 하는 경우예요. 보통 얼굴,
얼굴에 볼살이 많아요. 저 진짜 얼굴 땡글땡글한데 이 볼살을 조금 빼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게 지금 말씀드린 지방 분해 주사죠. 근데 그러면 이 바디에 있는 이런 부위들은 어떻게 하죠?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방 분해 주사에는 이렇게 약물을 주입하는 형태의 주사도 있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카복시 주사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복시 주사는 약물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산화탄소, 기체를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사의 종류도 사실 들어가는 약물에 따라서 또 혹은 기체,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지방 분해 주사의 약물을 이용하는 것들은 주로 아주 소량의 국소 부위, 얼굴이라든지 뭐 작은 팔뚝 내지는 종아리도 사실은 조금 범위가 넓죠. 네, 그런 부위들은 이제 기계를 사용하는 지방 분해술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냉각 지방 파괴술? 그건 뭐죠? 기계를 통해서 지방을 갑자기 급속도로 얼리는 거예요. 급속도로 얼려서 어떻게 하느냐? 지방이 파괴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지방은 일정 온도 미만이거나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파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낮은 온도, 얼려버리는 거죠. 지방을 얼리는. 그래서 지방 약간 냉각을 시켜서 지방을 파괴시키는 시술이라고 하는데, 많이들 들어보신 시술들이 있을 거예요. 뭐 쿨스컬프라든지 뭐 젤팅,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기계들이 있는데, 기계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다 거론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아마 뭐 냉각, 지방 냉각 이런 말귀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형태의 시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계를 보통은 한 손바닥만한 정도의 패드가 달려있는 기계, 내지는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의 기계, 이 패드를 배나 허벅지 내지는 팔뚝 이런 데다가 부착을 시켜서 급속도로 냉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방이 그 냉각 장치에 의해서 급속도로 냉각이 되고, 그러면서 지방 세포에 뭔가가 손상이 오게 되는 거예요. 지방세포가 손상이 되면 즉각적으로 빠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계를 통해서 지방을 분해하는 이런 시술들은 효과를 보시려면 몇 달이 필요할 수 있어요. 보통 냉각술로 하는 시술의 경우 효과가 나오기까지 약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손상된 지방세포들이 망가지고 약간 흩어지고 그리고 분해가 되고 이러는 과정들이 보통은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일 모레 저 어디 가야 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시술하고는 사실 적합하진 않아요. 그래서 사전에 몇 달 전부터 계속 관리를 받으시는 분들이어야 한 두세 달 지나고 나서 뭔가 슬림해졌어 라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냉각 방식으로 급속하게 지방을 손상시켜서 분해시키는 방법이 한 가지,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오히려 신부열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열? 뭐가 있죠? 많이 들어보셨죠? 고주파. 네, 고주파라고 해서 이 피부 아래쪽, 피하 지방 쪽, 이 피하 조직에 열을 쏘는 거예요. 이 광파를 쏘면 그 열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열에 의해서 지방 세포들이 손상이 오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분해가 되고, 이러는 과정을 거쳐서 생기는 효과를 보시는 게 바로 고주파 시술이에요. 그런데 고주파는 단순하게 고주파만 해서 효과를 우와 잘 봤다 라고 하시기에는
다른 시술들에 비해서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고주파와 일명 체외 충격파라고 해서 충격을 주는 거예요. 뭔가 강한 힘을 이 심부, 이 아래쪽 피하 지방 쪽에다가 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방을 흔들어 주는 거죠. 즉각적으로. 심부에 열을 주고 그리고 심부에 충격을 줘서 흔들어 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방 세포들이 막 손상을 입고 분해가 되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보통 고주파의 경우에는 이런 체외 충격파라고 하는 기계와 같이 동시 시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는 냉각 방식, 하나는 오히려 열을 주입하고 충격을 주는 방식, 이런 식으로 해서 기계를 사용하여 지방을 분해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지방 흡입, 어느 정도나 감량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약 2kg에서 조금 위험하지만 많게는 한 5kg까지 감량 내지는 지방이 흡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지방 분해 주사 내지는 지방 분해 냉각 방식이건 열 방식이건 기계로 하는 시술 감량이 될까요? 궁금하시죠? 보통은 1회 시술을 하게 되면 약 100g에서 200g 정도의 지방이 분해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g에서 200g이요? 그거 티도 안 나지 않나요? 맞아요. 사실 100g에서 200g은 밥을 먹고 나면 몸무게가 왔다 갔다 하듯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범위예요. 이런 시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계라든지 주사로 하는 시술, 한 번 해서 효과가 완벽하게 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지방을 손상시키고 분해를 시키면 뇌에서는 자꾸 사인을 보내요. 내 지방세포가 손상이 됐어. 어떻게 되겠어요? 또다시 지방세포들이 몽글몽글 다시 만들어져요. 내지는 분해가 되어서 나간 지방세포 말고 남아있던 지방세포들이 뭐야, 내 자리가 커졌어. 여기 빈자리가 있는데? 이러면서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방 분해 주사 내지는 이런 기계로 하는 시술들은 한 번에서 효과가 나지 않아요. 100g에서 200g 정도를 감량을 했다라는 것은 지방세포를 감량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방세포는 다시 생성이 되거나 아니면 그 옆에 있던 지방세포들이 다시 커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런데 뺀 만큼, 분해한 만큼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조금 더 적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을 분해시켰다. 그러면 다시 생성되는 건 한 50. 그렇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은 주사의 경우에 한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2주일에 한 번 단위로 최소한 5, 6회 정도는 꾸준하게 하셔야 뭔가 계속 꾸준하게 감량되는 이 지방세포들이 감량하는 이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지방 분해 주사는 1회만 하시고 뭔가 드라마틱한 효과를 원하신다?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지방 분해 주사의 경우에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한 세트를 진행을 하는데 이런 한 세트를 진행을 할 때 보통은 병원에서 약물, 그러니까 지방을 막 더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약물들을 같이 처방을 해주신다거나 내지는 식이요법을 얘기를 하실 거예요. 너무 음식량 많이 하시면 안 되고 뭐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같이 운동까지 병행해 주시면 효과를 더 잘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몸무게가 감량을 하는 것은 이 주사의 효과가 아니고요. 오히려 그런 약물이라든지 먹는 약물 내지는 식이요법, 운동에 의해서 감량되는 효과라고 보시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시술을 하면 당연히 효과를 잘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평소에는 안 하던 것들을 더 실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효과를 더 잘 보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감량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몸무게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시게 되는 거예요. 다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 주사의 경우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차례 맞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양이 많아지고 횟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합병증의 위험률도 높아진다는 사실, 그거는 꼭 알고 시술을 받으셔야 돼요. 지방 분해 주사의 경우 아주 많은 곳에서 이 한 가지의 약물이 시중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방 분해를 도와주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이렇게 섞어서 콤비네이션해서 병원 원장님들이 시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성분 중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그런데 그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주사를 많은 양, 그것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술을 했다라고 하면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져요. 그런 부작용 중에 하나는 뭐 이런 부위에 함몰이 온다거나 내지는 생리 주기가 맞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뜻하지 않는 하열이 계속 있다거나 이런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방 분해 주사는 스테로이드 계열의 성분이 섞여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고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계를 사용해서 하는 지방 분해술 경우에도 한 번으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지방 분해 주사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약물을 넣었기 때문에 효과가 기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빨리 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주사를 맞으니까 어떻게 보면 기간 자체가 이런 기계로 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짧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계로 지방 세포들을 손상시켜서 분해하는 것은 그 손상시키고 손상된 것들이 서로 흩어지고 이렇게 되는 과정들이 아무래도 주사에 비해서는 조금 더 길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아무래도 기계가 조금 더 덜 번거롭죠. 아무래도. 왜냐면 뭔가 마취라든지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안 하셔도 되는 간단한, 비교적 간단한 시술인데,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단점은 기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린다는 거, 이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지방 분해 주사나 이런 지방 분해술 기계로 이렇게 하신 분들을 뭐 식이요법이라든지 약물요법 전혀 하지 않고 몸무게를 재어보면 몸무게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뱃살이 이렇게 많이 나왔던 분들이 조금 뱃살이 좀 줄었어요 라고 효과는 느끼실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몸무게는 줄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지방이 있었던 부위들이 조금 날씬해지는 느낌, 슬림해지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요, 이 지방 세포들은 분해가 되어서 모자라는 부위에 가서 다시 재배치를 하게 돼요. 지방세포 좀 쑥쑥 빠져나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배에 너무 많이 축적이 되어 있었던 이 지방세포들을 손상시켜서 분해를 시키게 되면 이 세포들이 몸을 떠돌다가 어딘가 지방세포가 많이 없는 부위, 좀 모자라는 부위에 가서 다시 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주사나 시술을 하셨을 때 몸무게 감량이 크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지방의 재배치 습성, 바로 이것 때문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방세포를 손상시켜서 분해를 시키시고 그리고 더 나은 효과를 보시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식이요법과 약물요법과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하셔야지만 효과를 잘 보실 수 있다는 거, 그걸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지방과 관련한 그런 수술, 주사시술, 기계시술, 이것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크게 보면 수술로 들어가는 지방 흡입, 그리고 지방을 분해시켜주는 지방 분해술, 이렇게 두 가지로 카테고리로 보면 되겠죠.
아마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각각의 시술에 대한 정보는 아마 인터넷을 뒤져보셔도 많이 나올 거예요. 저는 큼직큼직하게 각각 어떤 체형 내지는 어떤 분들이 하시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선택을 하실 때 꼭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사실 각각의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그리고 상담을 받으시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병원을 선택하실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하셔야 되는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트하셨다가 병원을 초이스하시고 상담을 제대로 받으신 다음에 그리고 시술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저희는 이 지방, 팔뚝에 붙어있는 셀룰라이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날씬하고 예쁜 몸매를 만들 수 있는지 그 시술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고요. 저희가 2주 후에는 또 재밌는 주제, 여름하고 또 맞는 주제를 제가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지방에 대해서 알아본 이 시간 조금 유익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